지난 2020년 8월 7일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등의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법 정신에 반한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었고, 이어 2020년 2월 4일 그 합의문 취지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안이고, 법무부령안으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정안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은 2020년 2월 4일 개정 공포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10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안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지배 복종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고 상호 견제 및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됐는데,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수사 준칙의 주관 부서가 법무부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며, 수사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상호 협력적 관계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의 틀로서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공동 주관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이해가 관계가 있는 사법경찰관의 상급관청인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 경찰관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안인 것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무부서는 법무부이므로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 규정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바 일부 수사 종결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사건 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송치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제소를 요청하고, 제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받은 자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통상 경찰서장이 되겠죠,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수사 종결권을 일부 인정하였지만 현행 의견서와 별 차이가 없는 불송치 이유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에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의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사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하고도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단서 규정을 두어서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명백히 체증 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공소시효나 소추 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경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들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개정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에서는 개정 검찰청법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판사 등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도 입법 요구하였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에서 위임한 주요 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 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하여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에는 검찰청 이하의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 진정서를 검찰청에 접수하더라도 관할 경찰서 등으로 이송되어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초 수사를 개시할 단계에서는 수사 개시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수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가 이송하지 말고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정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중요 범죄 등으로 한정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수사 개시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을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나 수익은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로 확인되는 것이어서 수사 개시 단계에서의 그 금액은 얼마 피해를 주었다, 얼마 범죄 수익을 얻었다는 단지 혐의를 받는 금액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범죄 중 사기나 횡령 등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 실제 수사 결과 인정되는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송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부칙에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개정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한 것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증명의 자료, 즉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달리 취급하고 있었지만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그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작성한 것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서 공판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검찰에서 자백을 하였더라도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권한이 축소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고도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